이 박사, 이 작가, 이재희 김구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일부 때 얘기했지만 중국의 장제스와 국민당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중국 국민당과 장제스는 임정 필요 없는 하찮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뭐 그래서 그랬었죠. 중국의 몇 백만 군인도 못한 거를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일단은 임정이 제일 딸리는 게 돈이잖아요. 돈부터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금난에서 임정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약산한테도 엄청난 지원을 했거든. 네. 약산한테 지원하고 또 김구한테 지원하고 이랬다. 역시 스폰서가 있어야 돼. 백범이 이 두 사람의 배우가 자신이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는 김구의 목에 현상금 60만 원을 걸었는데 쌀 한 가마니 가격이 2원, 교사 월급이 20원이었습니다. 예, 1940년부터 임시정부 주석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통수권자는 백범 선생이고 총사령관의 이청천 장군, 참모장의 이범석 장군이었습니다. 약산의 조선의용대와 다른 점은 광복군은 우리 독자 부대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약산의 조선의용대는 중국인 부대 밑에 있었지. 그래서 중국인 부대 밑에 들어가서 선전활동 같은 거 하고 막 그렇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광복군은 우리 조선의 독립국만 그대로 그렇죠. 독자적인 부대였죠.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죠. 이 공습이 있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대일본 선전포고를 합니다. 국가 전환을 하는 거죠. 국가 대항.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생각보다 일찍 항복합니다. 조선 진공 계획을 세우던 그 김구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고 맙니다. 제일 억울했죠 이거를. 예. 이게 정말 원통한 순간이죠. 이것 때문에 외세에 의해서 독립을 한 거죠. 오늘 김구 말대로 정말 우리 부대가 이 헬기 부대, 낙하산 부대가 딱 가서 일본을 이겼으면은 우리가 그 분단도 안 됐을 거고 말이야. 그런데 외세의 힘에 의해서 광복이 됐기 때문에 결국 분단까지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원통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승전국이 돼야지 그 권한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지. 그렇죠. 1945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귀국합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정의 수령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승만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이승만은 들어올 때 굉장한 환영, 열렬한 환영을 받고 이 박사님 막 그러고 그랬는데 백범은 되게 조용하게 뭐 트럭 한 대, 60 트럭 한 대 보내줘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백범보다 더 환영 못 받은 사람은 약산이었고 들어올지도 몰랐고 그렇게 돼요. 이게 어떤 미국의 임정 무시했던 행동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미 이승만하고 싶은데. 다 이게 짱을 쳐놔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1945년 11월 23일 복관이 됩니다. 복관이 되는데 김구가 말이야. 이 바쁜 와중에도 조선일보의 복관을 축하하는 축하효를 작성하여서 조선일보가 헌정합니다. 복관 축하효의 내용은 유지사 사경성 뜻이 있으면 끝내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야. 백범 선생이 조선일보를 위해서 너 새끼들 그러면 안 돼. 10만 원짜리 화폐에 백범 넣으면 안 된다고 그 지랄 하고 있고 말이야. 에이씨 나쁜 놈의 새끼들. 사람이 말이야. 의리가 없어. 자, 1945년 11월입니다. 모스코바 삼상회의가 있었죠. 이때 신탁 통치가 결의됩니다. 모스크바 사무상의 결정은 임정을 먼저 수립하고 인정한 거야. 임정을. 그 다음에 신탁 안 되는데 오보. 밖에 들어온 거. 20 조선 동아리 오보를 해가지고 뭐라고 됐어. 선신탁 후 임정 수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반탁 운동, 참탁 운동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잘못된 보도 하나 때문에. 조중동이 만든 거예요. 똥딱을 못 써먹고, 에이씨. 자, 12월 29일 경교장에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모여서 신탁 통치 반대를 역설합니다. 이때 김구 선생은 울면서 신탁 통치만은 안 된다고 읍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송진우는 신중론을 들어서 반대했죠. 반대한 게 아니고 신중론. 조금 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백이사 특집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 김구 선생하고 논쟁을 벌였죠. 예, 송진우하고 맞섰죠. 그리고 송진우는 집에 돌아가다가 한현우에게 집에 암살당하죠. 돌아가다가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예. 집에서 저번에 자다가 그 백이사 맞았어요. 특집 그 새벽에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처음에 그 친척한테 쏘고 그다음에 네가 누구냐? 내가 송진우다. 쏘는 거죠. 사실 백범이요. 이 반탁을 왜 이렇게 강하게 했냐면
임정 중심으로 해서 단독 정부를 꾸리려고 그랬다고. 임정 중심으로. 그런데 그거를 하지가 가만히 보고 있겠나? 어? 그러니까 송진우가 그래봤자 하지한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한 거고, 그다음 신중현을 편 거고, 이러니 송진우를 죽인 게 백범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음모론이. 당시에 하지도 송진우 암살 배후에 김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946년 1월에 김구를 불러서 반탁운동 중지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는 김구에게 다시 한번 나를 기만하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김구 선생이 그래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겠다 뭐 이랬다고. 예. 똥배짱 아주. 김구 선생의 경호원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전부 뺐습니다. 근데 미군정은 장독수 암살 배후에 백범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그를 소환했습니다. 결국은 법정에 세웠어. 이승만도 김구가 배우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가 이승만한테 야 미국에 이야기해가지고 제발 나를 법정에만 안석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은 백범이 법정에 섰다. 이때부터 김구와 이승만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이 해줄 리가 있겠어요, 그걸? 당연히 안 해주지. 나중 남북 협상 이후에 김구와 이승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 만나러 가겠다는 김구에게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스탈린을 만나십시오. 김구는 혁명가는 될 수 있어도 정치가는 못 되고 그저 곡괭이 들고 나가서 부술하면 하겠지만 정치 다독거리는 건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북 협상을 굉장히 순진한 걸로 봤어요. 이승만은. 그렇기 때문에 김구는 정치가가 아니고 혁명가다. 때려 부수고 두드려 패고 뭐 사람 죽일 줄 알았지 정치는 못한다. 이렇게 비판한 거죠. 이 얘기를 우리 우파애들이 우파애들이 김구 지금 선생을 하고 가장 비하할 때 쓰는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김구는 정치력이 정치인이 없었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과 김구의 대립을 좀 더 보도록 하죠. 1946년 6월에 이전에 몇 번 방송에서 언급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습니다. 단독 정부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죠. 이후 48년 2월에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소함이라는 단독 정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협상에 나섭니다. 이 남북 협상은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실익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구는 민족 분단만은 막아야겠다는 일념하에 김일성을 만난 겁니다. 김구의 반대파들은 이때의 김구의 선택을 두고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김구의 정치 스타일이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 김구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3.1운동, 독립운동, 현실적인 거였습니까? 현실적인 것만이 정의는 아니죠. 오히려 김구는 단정이 수립되면 언젠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김구 말고 이런 예견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단일 국가로 1000년 이상 살아온 한국인데 후삼국 시대 이후 1200년 만에 분단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국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이든 뭐 지랄이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우국 충정으로 갔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남북 협상을 갔다 오고 1949년 6월 26일 12시 36분 자택인 경교장에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에게 총격당해서 돌아가십니다. 경교장 지금 어딘지 알아요? 지금 경교장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삼성병원이지. 나쁜 놈의 새끼들. 얘들이 말이야 95년도인가 그 경교장 허물고 새 건물 신축 건물 하려고 했어요. 이 정신없는 것들 아니야 이거. 역사적 의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경교장? 그 전에 경교장 건물을 뭘로 썼냐면 환자복 창고로 썼어요. 백범 선생의 집무실을 이 삼성병원 환자복 창고로 썼다고. 이렇게 생각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최대 어떤 기업이라고 말이지. 이거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은 문화재입니다 이게. 문화재인데 김대중 정부 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결국 노무현 정부 지정이 됐지. 그럼 다 하는 거는 김대중 노무현이야. 아이 새끼들 정신 차려 좀. 아니 역사 교육을 배운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역사 교육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무슨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복원했는데 복원도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에요 이거. 이 경구장 여기 있으면 옆에 양 뒤에 전부 다 지들 병원 신축했잖아. 앞에 주차장 만들고 뭐 하는 짓거리야. 주차장 없애고 옛날 것처럼 이게 정원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아유 진짜 씨. 이 백범의 사망은 친일 청산을 방해하는 친일파들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1948년 9월에 반민특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김구를 추종하는 소장파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승만은 이 반민특위를 반대했죠. 김구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청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민특위를 지지합니다. 딱 이때 김구가 암살당한 겁니다. 이게 연속 석상이 있는 거죠. 반민특위 와해시키고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우리 김구를 지지하는 소장파 정치인을 다 빨갱이로 몰아 잡아가두고 그러고 나서 김구를 암살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아주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는 거지. 그러면 왜 그러냐? 암살에 가담했던 관련자들. 면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 신성모, 내무부 장관 윤치영. 이 윤치영이 안두희를 감형시켜주고 반민특위법 반대 국민대회를 주관한 인물이었습니다. 서북청년단의 홍종만, 헌병사령관 전봉덕, 부사령관 원영덕, 특무대장 김창룡, 포병사령관 장은상, 육참총장 최병덕,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 최우나, 몽땅 친일파였습니다. 백법 암살에 관련된 새끼들은 전부 친일파이다.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이 상황에서 백범의 암살은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고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해서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손발을 묶은 친일 세력들이 친일 청산을 못하게 하려는 최후의 발악이자 그들로 봤을 때는 마지막 활용점정의 사건이었던 거죠. 백범 선생이 암살당했던 안두희의 증언을 참고로 해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제가. 자, 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1949년 6월 25일 장은산 포병대령이 안두희를 만나서 내일 12시에 김구를 암살하라고 지시합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그 암살당한 당일 1949년 6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자, 12시에 죽이라 그랬지? 오전 10시에 안두희가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왔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12시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교장 근처에 자연장 다방이라고 있어요. 자연장 다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1시가 넘자 다방에 말이야 헌병들이 깔리기 시작하네. 이때 헌병 사령관이 누구였냐? 친일파 전봉덕이었다. 헌병대들이 쫙 깔리고 나서 경교장으로 이제 안두희가 다방에 나와서 경교장을 갑니다. 경교장 앞에 경찰이 사실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총 있나 이게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안두희가 검문을 받지 않았어요. 검문을 받지 않고 2층에 김구의 집무실로 올라갑니다. 자, 헌병도 도와주는 것 같고 헌병 있고 경찰도 경찰 통과하고. 있고. 예. 안두희는 백범을 만난 지 2분 만에 그를 저격했습니다. 보자마자 총으로 쐈다는 얘기지. 1-2분이면요 인사하고 바로 그냥 쏜 거죠. 안두희는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마치 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나 있었던 졸라 빨리 달려왔던 헌병들한테 붙잡힙니다. 아까 봤던 그 헌병들 걔들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아니 분일 수 있고. 김구가 죽을 줄 어떻게 알고 저 다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달려왔나? 이거는 뭐냐면은 경찰에 인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경찰에 인계하고 자기들이 조사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헌병대한테 붙잡히는데 다음날 국방부가요 뭐라 그랬냐면 안두희는 한독당 당원으로 김구의 최측근이다. 여러 번 김구와 상봉하여 직접 지도를 받은 자. 당일은 인사차 김구를 만나러 갔다가 논쟁이 벌어져 순간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다음날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건 뭐야? 시나리오 미리 써줬던 거네. 원래 김구랑 친해요, 걔. 둘이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더라고. 뒤에 배경이 없다. 단순 치정이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죠. 욱해서 쏜 거다. 예. 그래서 안두희는 최초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데 3개월 만에 15년형으로 감형되고 4개월 뒤 다시 10년형으로 감형되고 1951년 2월에 단형 면제. 전부 다 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1953년 2월 완전 복권이 되죠. 근데 이 군사법원은 4일 만에 종결이 됐는데 안두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미국 비밀문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안두희는 단기간만을 복역하게 될 것이며 영웅으로 부각될 것이다. 자, 미국은 벌써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비밀문서를 썼겠지. 그 무초도 안두희가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복권되기 전에 안두희는 풀려났고요. 군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애국자 안두희를 석방하는 시위가 열렸었죠. 이때 이를 주도한 것이 누구야? 김성주고 그는 나중에 원영덕에 의해 타살됩니다. 끌려가서 지하실에서 김창룡 특집에인가 나왔는 것 같은데죠. 가만히 법정에 있는 애를 이승만이가 아니 쟤를 왜 살려두고 있나 해서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그냥 쏴버렸대. 그죠? 암살되기 이틀 전 6월 24일 서울시 경찰국은 오후 4시 일에 비상경계태세를 돌입했습니다. 자, 26일 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경찰이 비상경계태세를 돌입하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6월 29일 날 준 비상경계로 전환했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6월 달에 비상사태를 예상했다는 거죠.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김구 서거 9일 만에 조문을 했어요. 김창룡 죽었을 때는 이 잠옷바람으로 달려갔던 새끼가 말이야. 9일 만에 조문했고,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결국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유엔 한국위원회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김구와 만나는 걸 반대했으며, 김구는 사실상 공산주의자이며 그가 유엔 한의에 등장하면 한국 정부의 안정을 해칠 발언을 할 것이라고 김구를 공산주의로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또 있죠. 헌병대 사령관 장흥이었는데, 원래는 장흥이었는데 장흥이 뭐다? 임시정부 개통이고 김구를 종용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바로 이승만이가 장흥대를 교체시킵니다. 쫓아보내죠. 전봉덕이가 여기 올라가게 되는 거죠. 김구는 암살자의 생을 살았으며 암살자의 앞잡이들과 친구들로 스스로를 에워쌌으며 모든 죽음 가운데 그가 가장 잘 이해하던 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김구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게 썼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어. 누가 무초, 이 미국 대사 개새끼가 칼로 흥하지 않으면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대단히 안 좋게 썼는데, 아까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졌지? 네. 무초가 그 자리에 있었어. 단상에 일본인들하고 같이 있던 새끼야 이거. 그러니까 이따구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 재판당의 안두의 유죄가 확정이 되지만 사실상 승리한 것이며 육군이 그날 저녁에 안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승리 자치견을 마련을 해주었다라고 썼습니다. 아니 육군이 왜 그 안두희 저기 뭐 승리 자축이 뭘 승리야 이게? 육군 얘기 나왔죠. 당시 육참 총장이 누구냐면 최병덕이야. 최병덕 육참 총장이었는데 홍영기 검찰과장을 찾아갑니다. 홍영기 검찰과장을 찾아서 뭐라 그랬냐면, 홍소령, 그 안두희 얼마 구형할 건가? 살인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사형은 너무 심해. 내 생각 같아선 10년 구형하는 거. 그렇게는 안 됩니다. 10년만 구형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르지 나야. 아니, 10년 구형해. 그래 뭐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야 10년만 구형해 이렇게 우리 이승만 특집에 나왔었던 건데, 네. 아니 그 육군이 이 지랄 하니까 이렇게 뭐야 자축 파티 이런 것도 열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안두이는 그래서 그 군납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최고 가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은 미국 보내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김구는 이승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보편적인 정서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자마자 이승만이 김구를 암살했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씨앗이 방첩되는 가장 높은 첩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뭐라 그랬어? 김구를 암살했다, 이승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구 선생은 단정할 때 참여를 안 했죠. 참여를 안 하는데 그 다음 선거는 참여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승만이가 김구랑 해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택도 없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김구만 제거하면, 이 라이벌 김구만 제거하면 자기가 평생을 대통령이 해보고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 김구를 이렇게 암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김구라는 이름은 많이 알지만 그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백범 김구 선생은 너무나 강직하게 나라를 사랑했고, 그래서 해방을 위해 몸으로 뛰었고 분단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백범 선생을 요새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기회주의자들의 형태고. 자, 시작은. 일단 공감 가는 건 이승만이 정말 나쁜 놈이다. 또한 느끼는 거는 한국의 근현대사 중에서 가장 뒤틀어진 지점이 바로 여기다. 여기서부터 그 잘못된 역사들이 반복되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지금도 골방에 살고 있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졌다고 해서 그 청산 못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포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알아내야죠. 알아내서 지금의 역사가 잘못되고 있는 거를 후세들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은 좀 더 좋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은 그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백범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쓴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의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교육 안배이다.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는 얘기입니까 이거. 사상의 자유, 그죠? 정치 양식의 건립.
국민교육, 문화에 대한 힘 강조했던 거고. 백범 선생의 유명한 경구를 읽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이야기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심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에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일찍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만 된다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한 것 같이 우리 완전한 독립을 목표하고 우리 전민족이 나가는 길에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민족이라가 우리의 아침이 말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